어설프게 내가 3억 있는데 2억짜리 하고 1억 줘 해가지고 이거 안 돼.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 가야 돼요. 잘못하면 이거 지방 다 죽어요. 이거 진짜 심각해요. 저는 2014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됐는데 15, 16년도에 이제 운이 좋게 그때 많이 했었고요. 그 뒤로도 최소 1년에 하나 이상씩은 등기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좀 할 거 있고 근데 자금은 없고 투자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 12%도 취득세를 내고 한번 취득은 한 적은 있는데 만만치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일부러 지방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많이 가거든요. 사실 시간도 많이 들고 뭐 소위 말해서 제가 좀 강의 수익이 적더라도 많이 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 분위기를 좀 가서 보려고. 취득세 중과가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그래 차라리 이거 팔고 서울에 심어두자 이래버려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정부 관계자분이 계신다면 이 소시민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취득세 중과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있지만요. 잘못하면 이거 지방 다 죽어요 이거. 진짜 심각해요. 저는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가족. 처음 결혼했을 때는 와이프랑 이제 빌라 전세로 시작을 했었고요. 둘이 되게 행복했어요. 재밌게 살았고. 와이프 생각 같겠지? 어쨌든 그렇게 살았는데 애가 태어나니까 빌라도 물론 이제 저희 부부가 살기에는 전혀 부족한 게 없었는데 조금 몇 가지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보다 조금 더 좋은 데로 가자 해가지고 오래된 아파트로 갔었어요. 그때 이제 집을 처음 매수했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이 서울 부동산 주택가격이 되게 저평가되어 있구나. 저의 어떤 투자 계기는 저희 가족들하고 좀 행복하게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경매 공부를 했었거든요. 2012년, 11년 경매 공부를 했는데 낙찰은 못 받았어요. 그래도 이제 그때 공부한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아무래도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가격을 좀 싸게 매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투자 물건 고를 때 가장 1순위가 무조건 싸게 사는 거, 저평가된 거 사는 거.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평당가 다 아셔야죠. 그 평당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편가르는 걸로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약간 세상 이치다.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1번이 평당가가 뭐 1억이다. 2번이 뭐 9천이다. 8천이다. 근데 가끔 그 순서가 뒤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일시적으로 바뀐 거냐 완전히 바뀐 거냐에 따라 그런데 대부분 일시적으로 바뀔 때예요. 그때 투자 기회가 나오죠. 그게 주식에서 아비트레이지라고 하잖아요. 차익 거래. 그래서 여기는 평당 3,000원 받아야 되는 곳인데 2,500이 나온 물건이 있다. 어떤 개인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평당 500 정도 내가 차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30평이면은 곱하기 30 하면 1억 5천이죠. 그럼 그래서 깎는 거예요. 1억 정도. 그럼 1억 정도는 내가 어떻게 차익을 볼 수 있겠네. 보수적으로 봐도. 그러면 한번 이제 고할 수도 있는 거죠. 수익적인 걸로 보면 투자가 많죠. 그런데 활동하는 시간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들어가죠. 부동산이 좋은 게 뭐냐면 내 본업에 집중을 하면서 잠깐 짬을 내서 이제 여기서 잠깐이 대충은 아닙니다. 잠깐 짬 내서 그때 바짝 해가지고 내가 매수, 매도, 거래를 좀 해놓잖아요. 1년 360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잠깐 10% 정도 하고 나머지는 내 본업에 충실하면 그냥 얘는 어느 정도 자라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본업에서 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도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워낙 자금이 없으니까 지금도 없긴 하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이걸 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 팔고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귀찮기도 하고요. 나이도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이게 뭐 여러 번 하기 귀찮으니까 좋은 거 하나 사두고 그냥 기다리자 이런 생각도 점점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뭘 하려고 해도 또 취득세 중과 때문에 힘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투자 수익이 높고 제가 이제 루틴하게 계속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컨텐츠 저는 제작하는 거, 글 쓰고 강의하는 걸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뭐 컨텐츠 제작으로 인한 거는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부동산도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혹은 월세가 나오는 현금으로. 실거주자면은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유리해요. 심지어 1에서 2주택 가도 생각보다 세금 폭탄 안 맞아요. 이런 것만 잘하면. 제가 다 적어놨어요. 보통은 1에서 1로 간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절세적인 측면에서 별로 걸리는 게 없거든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일 좋은 거 사시면 돼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도 처음에 3억짜리 아파트로 시작했거든요. 대출 다 받아서, 풀로 받아서. 어떤 사람은 3억, 금액은 대출 포함입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3억 내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강남, 5억짜리 중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강남, 이런 데를 가셔야 돼요. 어설프게 내가 3억 있는데 2억짜리하고 1억 줘 해가지고 이거 안 돼요. 제일 좋은 거 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가면은 되는데 사람들이 조급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팔아가지고 3년 안에 수익을 낸다. 그럼 내가 처음에 자본금이 3억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어느 정도 하려면은 10번 갈아타려면 30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중간에 2번, 3번 하다 보면 가속도의 법칙이 있어서 이게 쫙 올라갑니다. 2주택자 분들은 이제 내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혜택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는데 2년으로 아직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산정이 폐지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해가지고 비과세를 놓친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답 없어요.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보유세를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감당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팔아야지. 지금 경제 상황이 현금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도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 꼭 사람들이 퉁쳐서 들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거 어떻게 달라요? 이게 서울도 구마다 다 다른데, 구에서도 동마다 다 다른데, 아파트 같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실거주자의 디테일을 따라갈 수 없어요. 좀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좀 구분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네.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가격 내려갔을 때 증여가 제일 많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 이거 5년 10년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고 싶은데 마침 가격이 떨어졌대요. 그때 증여하는 거예요.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보 좀 많이 회복된 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송파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 쌀 때 증여하는 게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증여할 때 부담부 증여 당연히 되는 거고,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특수관계자 저가형수도 해버려요.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자금 출처라든지 명확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세무대리인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일부 지역 이제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갈아타기가 제일 좋죠. 상급지 갈아타기. 그래서 정말 좀 타이밍 잘 잡으신 분들은 작년에 하락하기 전에 일부 현금 가지고 있고, 그 현금 가지고 지금 가격 눌린 곳에 가가지고 새 끼고 사둔다든지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같은 거 취득해가지고 갈아타기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뭐 기회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상승기 때 또 이제 투자를 계속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현금 증여를 받고 하자니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 대여, 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도 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된다. 제3자하고 거래한 것처럼 해야 되니까. 빌려놓고 안 갚아요. 내가 다 쓰겠다는 거지. 그게 증여잖아요. 나중에 걸리면 증여세 맞습니다.